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8일 화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요, 하나의 커다란 개인적인 뉴스를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시킹알파 아시아 총괄 대표로 일하게 됐다라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경사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자마자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어떻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 최선을 다해 양질의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몇 가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제가 시킹알파 아시아 총괄 대표로 해야 될 직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총 4가지 정도의 책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케팅, 두 번째는 세일즈, 세 번째는 교육이고요. 마지막으로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시킹알파라는 그 웹사이트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 액티비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아니면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좀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일즈는 아무래도 구독자를 모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을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뿐만이 아니라 시킹알파의 구독자를 모아나가는 이런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요,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킹알파 같은 경우는 그 사용법을 굉장히 좀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 그리고 아시아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적 장벽을 좀 해결하고자 제가 여러 가지 교육 컨텐츠를 마련할 예정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커스터머 서비스인데요. 아무래도 그 기존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야후 파이낸스라든지 시킹알파를 비롯해서 CNBC 뭐 굉장히 많은 웹사이트가 있긴 한데요. 멤버십에 가입하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뭐 환불 같은 거를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문의사항이 있어도 제대로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시킹알파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제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팀과 함께 진행을 하는 분이긴 하지만 이제 시킹알파는 어엿한 한국의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이제 중간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앞으로도 유튜브 활동을 계속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미주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의 이제 삶의 일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킹알파는 한 30%에서 40% 정도의 그 노력과 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유튜브의 채널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 마시고 계속 유튜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안도 해주시고 좀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시킹알파를 한글판으로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러한 그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킹알파에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점점 더 회원 수가 늘어나다 보면요. 아무래도 시킹알파 본사에서 투자를 받아서 한글판도 열 수 있는 날이 꼭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는 어려울 수 있어도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그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힘은 나는데요. 오늘 좀 주가가 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속이 상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주가가 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미국 증시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임 소식이 난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2월 초에 제가 시킹알파로부터 이제 최종 임명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발표 시기를 좀 기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도 나고 그러면서 분위기 때문에 제가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드리게 됐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요 더욱더 열심히 시킹알파 그리고 미주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8일 화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우울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S&P 500이 3% 가까이 떨어졌고요. 다우존스 역시도 마이너스 2.37%, 나스닥이 무려 3.62%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폭락 수준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정도인데요. 개별 종목의 소식을 보여드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남았죠. 가장 오른쪽으로 오시면 크루드 오일이 나와 있잖아요. 자, 오일 가격이 11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3.54%가 껑충 뛰면서 정말 휘발유 가격이 지금 천장부지로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볼 텐데요. 가장 손실이 심한 종목이 TTD입니다. 더 트레이드 데스크죠. 12.31%. 어제 이제 트레이드 데스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요, 상장한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한 2년 만에 주가가 30% 이상 떨어진 게 총 6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6번 모두 다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반등을 해서 지금처럼 높은 주가를 형성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역시도 한 번 더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중이니까 이렇게 떨어진 주가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야겠죠. 자, 다음으로 업스타트가 이틀 연속으로 빠졌죠. 12.05%가 떨어지면서 지금 PE 레이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애쉬 9.18%가 떨어졌고요. 자, 위에 있는 세 종목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성장주라는 거죠. 따라서 성장세만 좋은 주식이 아니고 수익률도 괜찮은 종목 3개가 다 빠졌다는 것이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면 대변해 준다. 그냥 꿈만 있는 성장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견실한 기업들 역시 주식이 떨어지고 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외부적인 영향으로 떨어지는 주가는 찬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로 G스케일러가 8.69%가 떨어졌고요. 데이터독은 8.5%, 스퀘어가 8.21,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가 8.15, 메르카드 리브레가 8.08, C 리미티드 7.67, 마이크론이 7.2%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G스케일러라든지 아니면 NET 같은 경우,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경우, 그리고 C 리미티드 같은 경우, 뭐 이러한 주식들이 이제 성장주의 대표적인 이름들이고 굉장히 아직까지 멀티플이 높은, 그래서 우리가 봤던 종목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도 몇 개가 보이기는 하거든요. 첫 번째로 차지포인트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가 하루 동안 9.16%가 상승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로빈후드가 4.65%, 크리스파가 4.15% 상승을 했습니다. 루시드가 2.78, EV고가 2.45, 팔란티어 2.05, 프로테라가 0.83% 올라갔고요. 그랩이 0.74, 레모네이드가 0.51, 줌이 0.09, 그리고 에디타스가 0.06. 이런 종목들이 유일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차 그리고 전기 충전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오일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과 지금 친환경 에너지의 상관관계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사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억만장자인 빌 에크먼이라는 분 아시죠? 자, 이 빌 에크먼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면서 이미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분이 바로 빌 에크먼이고요. 자, 이분이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는지 좀 살펴보면, 자,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먼이 경고를 했다. 어떤 식으로 경고를 했냐면요. 월드워 3, 즉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국지전으로 보면 안 되고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지금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의 침략을 좀 용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지금 막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통령인 푸틴이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있다. 과감하게 진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의 의견으로는요. 지금 이 크라이시스를, 이 위기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 중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으냐, 만약에 중립을 계속 지키느냐, 아니면 전쟁에 한 발을 담그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만을 손에 쥐려고 좀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좀 긴박하게 흘러가겠죠. 자, 어쨌든 굉장히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공포감이 조성되는 이런 시장에 원래는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이 과연 매수 찬스였을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의 길이 많이 남아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뿐이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공유해 봅니다. 자, 이렇게 전쟁만 발발을 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인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금의 가격이 지금 랠리를 해서요. 결국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0원을 찍고 지금 2,000원 근처에서 놀고 있거든요.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 금 가격은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전에 최고치를 찍고 나서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 반을 기다리고 지금 최고점을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정말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암흑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1년, 2년이 지나면 결국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다 정리가 되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금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1년 동안 기다려서 결국 이렇게 환한 빛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지막은 결국 웃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금 가격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좀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원래 제2의 금이다. 어떻게 보면 해칭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로 좀 기대를 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가 금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금은 아무래도 굉장히 시니어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잖아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영한 제너레이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변동성이 아직까지도 크게 나타나고 오히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지키는 그런 힘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원유의 가격이 지금 120 가까이 올라갔다. 굉장히 좀 높은 수치로 지금 계속해서 치솟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직격탄을 받는 산업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어라인입니다. 항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 잠깐 살펴보면요. 델타 에어라인의 주가가 갑자기 많이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델타 에어라인이 12.59% 정도 지금 하루 동안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자,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자, 델타 에어라인이 슬럼프하고 있다. 슬럼프에 빠진 거죠. 월요일날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베스터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어떠한 전망을 반영하고 있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비행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퓨얼, 원료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석유값이 뛰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분기에 수익률이 굉장히 낮게 나올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 여기에 언클리어니까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델타 같은 경우는요, 그들 자신이 정유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리파이너리라고 돼 있잖아요. 따라서 원유를 사다가 정유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에어라인이 델타 에어라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그 경쟁 기업보다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서 지금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52주 최저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30.03달러까지 주가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항공사는 델타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인데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주가는 무려 15%나 조금 더 떨어졌죠.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AAL,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12% 이상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항공주들이 굉장히 순환을 겪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유값이 치솟으면서 타격을 받는 산업 분야, 섹터가 있는 반면 또 반면에 이러한 상황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기업들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 CNBC 프로의 기사를 보면요. 다음과 같은 종목들이 개솔린 가격, 개솔린 이제 휘발유거든요. 이 휘발유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기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뭐 재미삼아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자, 개솔린의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다. 최고자를 경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종의 그 종목들,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타격을 받겠지만 그 중에서 어떠한 일련의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은 오히려 혜택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그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 같은데요. 6번의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6번 동안 한 달 동안 그 유가가 20% 이상 올라간 적이 있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때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을 찾아내면 우리가 올해 해도 비슷한 현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3월달 같은 경우는요, 트레이딩이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 3월 초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유가는 22%나 올라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과 예전에 6번의 비슷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지 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위너들을 찾기 위해서, 따라서 유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CNBC 프로에서는요, 팩트셋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크린을 했다. 종목 발굴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종목을 발굴을 했냐면 이렇게 한 달 동안 그 유가가 20% 이상 올라간 그런 때에 에버리지 평균 그 주식의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을 이번에 리스트로 엮어서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합니다. 지난 10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5개의 종목이 가장 좋은 추세를 보였다고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할리버튼입니다. 할리버튼이 가장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균 20.9% 단 한 달 동안 올랐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주가가 보통 20% 정도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총 6번의 평균을 지금 잡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지금 먼스투데이시니까 한 달이 아니겠죠. 3월달 들어서 5.1% 정도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1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베이커 휴즈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18.7%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할 때 말이죠. 그런데 지금 먼스 투 데이스로는 16.8. 따라서 이 기업은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간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도 되겠죠. 세 번째는 코노코 필립스가 있습니다. 코노코 필립스 같은 경우는 보통 유가가 20% 이상 껑충 뛰어오르면 주가가 한 달 동안 17%가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번 달에 아직 5.7%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네 번째는 원오케이입니다. 원오케이 같은 경우는 16.8%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이번 달에는 5% 상승을 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슈른버제이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6.3% 정도 평균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이번 달은 4.0%다. 자, 이렇게 5개의 종목이요. 보통 유가가 20% 이상 껑충 뛰어오르면 같이 주가도 상승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비슷한 성격의 기사를 하나 더 발견했는데요. 이것마저도 함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NBC가 아니고 바클레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추천 주식을 발표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투자자들이 오일 가격이, 원유 가격이 $1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면 다음과 같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가 120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만 더 올라가면 사실 130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바잉 오퍼추니티다. 따라서 매수의 기회가 지금 에너지 스톡에 아직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배럴당 $130까지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면 이러한 주식들을 줍줍해라라고 지금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의 애널리스트들이요, 총 19개의 에너지 주식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이 주식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원유 가격이랑 타이가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이러한 주식들을 19개를 발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오버웨이트다. 따라서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 바클레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오버웨이트를 준 거고요. 그리고 포텐셜 업사이드, 즉 목표 주가랑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10% 이상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는 이런 종목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종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치는 뭐냐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몇 퍼센트 올라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고, 여기에 이제 기업의 이름이 나와 있고 티커 네임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됐냐면요. 지금 다른 그 섹터가 전반적으로 랠리를 했다. 원래 지금 오일 관련주가 굉장히 오래 들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섹터보다 오히려 덜 올라간 종목들만 선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섹터의 랠리를 다 쫓아가지 못하고 지난 2월 달에 정말 좋은 모습을 지금 석유 관련주가 에너지 주식들이 보여줬었는데 거기에 비해 그 상승률이 미치지 못했던 이런 종목 5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SX고요. 필립스 66입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6%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조금 약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VLO 발레노 에너지가 15% 지금까지 상승을 했고요. SLB는 방금 전에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종목이죠. 슈런버제이라는 종목 41% 이미 올라가긴 했습니다. 다음은 ET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퍼 27% 정도 지금 YTD로 상승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엑손 모빌이 현재 39% 정도 YTD 올라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꾸준한 상승이 지금 기대가 된다. 10% 이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천을 해준다. 이렇게 이번 기사도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커다란 이점을 갖게 됐다. 왜냐면 기가 베를린 팩토리가 이번에 드디어 승인을 받고 오퍼레이션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즈라는 아저씨가 있죠. 자, 이 전문가 분께서 메이저 행오버가 드디어 이제 사라졌다. 행오버라는 것은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를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좀 방해해왔던 그 방해 요소 하나가 제거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독일의 정부 기관에서 규제 기관에서 드디어 어프로벌 승인을 내줬다. 따라서 기가 그 베를린 팩토리에서 드디어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런 뉴스가 며칠 전에 전해졌죠. 자, 베를린 팩토리가 이번에 들어서면서 유럽 쪽에 테슬라의 입지가 강해진다. 굉장히 좀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주요한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팩토리가 들어오면서 생산량이 최대 연간 한 50만 대까지 생산 가능한 이러한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를 기다리게 되면 연간 50만 대 정도를 생산하는 시설로 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잠재력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자, 오스틴, 텍사스의 오스틴에도 지금 기가 팩토리가 거의 이제 오픈할 때가 다 됐죠. 그리고 베를린에는 이미 지금 라이브로 갔고요. 자, 올해 이렇게 2개의 기가 팩토리가 추가가 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런 레이스로 따지면, 런 레이스라는 것은 이렇게 분기에 만들어지는 생산량의 곱하기 4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1년을 내다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연간 200만 대 정도의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용력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00만 대에 불과했는데 지금 1년 만에 생산 능력이 2배로 확장됐다. 굉장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웨드푸시는요, 이번에 매수 의견 아웃퍼폼을 다시 한번 주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400으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요 800이거든요. 따라서 1,40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가 지금부터 100%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긍정적인 뉴스는요, 우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버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내놓은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주가가 처음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결국 지금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한꺼번에 4% 이상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월요일 날 이 우버라는 기업에서 expectation, 그들의 기대치 따라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비타의 조정을 이번에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1분기 3개월 동안 1월, 2월, 3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에비타가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치 발표한 게 있잖아요. 이걸 상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EO의 이름이요, 다라 코슬로우 샤히거든요. 자, 이분이 이끌고 있는 그 기업인 우버에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그 에비타 발표를 지난 그 분기 보고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4분기에 원래는 이제 에비타를 100에서
100에서 130 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수치가 지금 130에서 150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이 얘기를 해주기를 모빌리티의 디맨드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향상이 되고 있다. 모빌리티라는 것은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우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즈니스인 차량 공유 서비스에 지금 굉장히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월달 들어서 트립 같은 경우는 지금 90% 그리고 그로스 부킹 같은 경우는 95%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트립이라는 것은 이제 몇 번 정도 예약이 잡히는지 그리고 그로스 부킹은 총 그래서 만들어낸 금액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부과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버거든요. 따라서 지금 2019년 2월이니까 코비드의 코자도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일 때랑 비교를 했을 때 90% 정도 그리고 95% 정도 회복을 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기업이 최근에 가장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배달 유닛이거든요. 이 배달 사업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애뉴얼라이즈 그로스 부킹이 지금 올타임 하이에 가 있다. 따라서 지금 2월 달에 거의 뭐 최고로 지금 배달 비즈니스는 극에 달하고 있다. 최고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빌리티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지금 주로 삼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의 영향에서 굉장히 좀 바운스 그 반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100밀리언에서 130밀리언 정도를 기대했던 우리의 에비타의 그 전망치를 이번에 130에서 150으로 거의 뭐 30% 정도 올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 우버의 주주들한테 들려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읽어볼 기사에는요. 지금 기사 제목을 보시면 쉐이크 쉑이라는 버거 비즈니스 기업이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요. 사실 블록에 관련된 소식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블록과 쉐이크 쉑이 손을 잡고 어떠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쉐이크 쉑.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도 아마 이 점포가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양이 좀 작아서 문제긴 한데 좀 맛은 굉장히 있는 햄버거 체인 그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쉐이크 쉑이랑 스퀘어가 묶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쉐이크 쉑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디로 움직이냐면 크립토의 세계로 들어선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면 지금 발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그 고객들이 받을 수 있다. 15%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포인트처럼 적립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그 형태로 받을 수 있냐면 즉 비트코인으로 포인트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비트코인을 받았냐면요. 이 쉐이크 쉑에 이제 오더를 하고 이제 결제를 해야겠죠. 근데 결제를 할 때 블록이 가지고 있는 캐시 앱이 있잖아요. 이 캐시 앱의 캐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결제 금액의 15%를 비트코인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쉐이크 쉑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비트코인 리워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영스터, 즉 젊은 고객들과 이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그 방식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에서 만약에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비슷한 형태의 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구 스퀘어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쉐이크 쉑이요. 첫 번째 기업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리워드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업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죠. 지난해 버거킹이 처음으로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 포인트로 주는 것이 아니었고 로터리처럼 비트코인 하나를 지급하는 굉장히 좀 커다란 프로모션이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하나면 거의 4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상품으로 비트코인을 걸고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프로모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생활에 비트코인이 조금씩 침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비트코인에 관련된 그 스퀘어 블록의 주가도 역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는요, 오래간만에 캐시 우드가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번 영상에서 캐시 우드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앞으로 5년 정도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실을 메꿀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 장담을 하는데 어떠한 그 근거가 있는지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캐시 우드가 추천했던 종목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접 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뭐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는 지금 아크인베스트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과 좀 겹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확신찬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과연 지금 캐시 우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5년 정도가 지나면 그녀가 밀고 있는 성장주들이 정말 멋진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미주은에서는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4시 그리고 저녁 8시에 또 한 편의 방송, 2개의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모든 방송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정말 바쁘셔서 2개 다 보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이 컨텐츠만은 꼭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여러분들 투자에 유용한 정보가 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이 컨텐츠는 꼭 놓치지 마시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et's talk about what's happening in the markets right now and what's happening in the fund, because Kathy, it's been said that you are in the toughest battle of your career right now. Not only are you fighting against the market momentum, you're also trying to halt huge losses and outflows. So I want you to address this for us. What is the message to investors here? Do you think that the street is just getting you wrong, or is it time to concede that mistakes have been made? So let's put in perspective. You mentioned 60%, which is absolutely right. We have been in a terrible bear market for innovation. Hard to understand, but terrible bear market for innovation. However, if you look from the bottom of the coronavirus to that peak in February of 21, we were up 358%. Why? Because innovation solves problems, right? Now we're down 60%. And we have a whole new set of problems, certainly coming out of Russia and Ukraine. If you look at our strategy over a 5-year period, look at the last 5 years, I'm not quite sure what the numbers are, but they are well above our minimum hurdle rate of return, which is 15% at a compound annual rate. And I think over 3 years, we're closer to 25%. So that helps put our performance into perspective. You know, this is a period, if you believe in innovation, and that innovation does solve problems. We had a preview of that after the COVID crisis, when our strategies in the span of a month, many of the stocks were taken down 75% because either they were burning cash or they had low cash cushions. But guess what? Those were the genomics companies that were going to get us out of the coronavirus. And today, what do we have? We have all kinds of problems, the latest of which is Russia, Ukraine, and all of the commodities coming out of that area, especially hitting Europe. I think we're going to be looking at a lot of demand destruction and substitution into innovation. Electric vehicles as opposed to gas-powered vehicles would be the biggest one. We also have labor shortages all over the place. Again, automation. This is innovation at its best, and it's being turbocharged by this environment as the market is really hitting our stocks. So I think if you were to look at the next 5 years, and if you were to give us that 5-year investment time horizon, we are the closest you'll find to a venture capital fund in the public equity markets. If you were to give us that 5 years, given our expectations for growth in these new technologies, I think we're going to see some spectacular returns.